네, 이제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노티시아의 저기 디노티시아에 계시는 정엽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이제 파이톨시 커뮤니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하드웨어 쪽은 잘 모르고 소프트웨어, LLM 쪽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디노티시아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AI SLM 쪽에서 그 이름은 이정엽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평범한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디노티시아라는 회사는 상당히 특별한 좀 핫한 스타트업이고요. AI 풀스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AI 인퍼런스 반도체부터 이제 벡터 DB 그리고 뭐 에이전트 그리고 LLM 쪽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AI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발음하기 쉽진 않은데 요새 D가 이제 딥의 약자예요. 요즘에 뭐 딥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뭐 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딥 안에 D가 딥의 의미고 그다음에 노티시아는 어떤 knowledge의 의미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으시긴 한데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끔 혼동되긴 하지만 이게 디노티시아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Journey to Reproduce DeepSeek R1이고요. 약간 오버스럽긴 한데 저희가 딥식 R1을 완전히 똑같이 리플리케이트 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큰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는 14빌리언으로 이제 좀 작은 모델로 리프로듀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4 모델을 이용했고요. 이게 8B를 사용하기에는 좀 그 리즈닝 표현 능력이 좀 부족했고 그렇다고 이제 32B로 하기에는 좀 리소스가 좀 많이 들거든요. 멀티노드 학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3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회사가 꽉 잡고 있어요. QN이라든지 아니면 엑사원 이쪽이랑 또 경쟁을 하려면은 일당 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제 뭐 테크니컬리는 문제 없겠지만 이제 피지컬리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14빌리언으로 파이4 기반으로 이제 리프로듀스 하였습니다. 근데 파이4가 한글 성능이 괜찮아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가 사실 트리거된 거는 그 직장 동료가 이제 설날 그 전주에 딥식이라는 게 나왔다. 딥식 R1이 나왔다. 그리고 O1이랑 거의 비빌만한 성능이다라고 공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테크니컬 리포트를 못 읽고 있다가 이제 설날 바로 전날에 이제 주말에 밤에 읽고 충격을 먹은 거죠. 와, 중국이 진짜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AI 쪽으로. 거의 이제 미국이랑 대등한 위치에 이제 서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을 먹고 사실 알고리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런 어떤 PPO 강화학습을 좀 약간 심플리파이 시킨 어떤 GRPO라는 알고리즘인데 이 어떤 리워드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어떤 컴플리션을 이제 인센티바이즈해서 학습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점점 올라가는 게 보여지고 또 리즈닝의 데스가 점점 늘어나는 거 깊어지는 게 보여주고 또 생성된 레스폰스를 봐도 상당히 깜짝 놀라게 돼요. 마치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플렉션하고 백트래킹하고 처음엔 전 이 빨간 글씨가 저자가 그냥 이렇게 써서 넣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 LLM이 생성된 그런 문자였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먹게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아무튼 딥식에서 이런 어떤 테크니컬 리포트를 자세하게 공유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그럼 리프로듀스를 해보자, 배워보자. 나중에 뭐 훗날을 도모하자 이렇게 생각으로 이걸 리프로듀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개발자들은 사실 이제 필 받으면 바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설날에 이제 저 혼자 이제 일단은 밤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스크래치부터 하기에는 좀 많이 빡셌어요. 이제 파이톨치로 하나하나 다 구현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트라이얼 에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소스를 이제 서치를 해봤어요. 다행히도 이제 허깅 페이스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T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PO 트레이너를 어느 정도 1차 개발 완료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GRPO를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제 또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오픈 R1이라고 하는데 초창기에서는 이게 쓸만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버그도 많고 학습하면 할 때마다 에러 나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많이 완성된 그런 상태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다음 주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한 3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나온 모델이 약간의 어떤 안정성 이슈가 있어가지고 몇 번의 딜레이를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3월 6일 날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딥시크 R1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면은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 다소 복잡해요.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V3 베이스 모델을 GRP를 통해서 강학습을 시켜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즈닝 성능을 올려준 다음에 제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데이터셋을 또 생성을 해요. 리즈닝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다시 V3 베이스 모델을 또 학습을 시켜 SFD를 시키고 그래서 R1 이제 중간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강화학습을 시켜서 또 리즈닝 능력을 좀 끌어올려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뭐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또 생성을 해줘요. 그때 뭐 리젝션 샘플링이라든지 필터링 해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리즈닝 데이터셋을 60만 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의 딥시크 V3를 이제 만들 때 사용했던 논 리즈닝 데이터셋 20만 개랑 믹스를 해서 V3 베이스 모델을 다시 SFD를 시켜줘요. 거기서 나온 모델을 투 페이지로 이제 GRPO를 학습을 시켜주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리즈닝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두 번째 학습 과정에서는 이제 제너럴 성능을 향상시켜줘서 나온 게 딥시크 R1이 돼요.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약간 중복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플리파이 시켜서 계획을 하면 설계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 이제 돈과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심플리파이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설계를 처음에 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딥시크 R1이 공개가 됐으니까 이 모델을 이용해서 한국어 리즈닝 데이터를 생성하자. 저희는 목표가 이제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한국어로 리즈닝하고 한국어로 앤서하는 모델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데이터셋이 필요했어요. 리즈닝 데이터셋이. 그래서 COT 시스템 프롬프트를 명시를 해서 좀 리젝션 샘플링을 잘 해가지고 좀 퀄리파이된 어떤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 당시 막 오픈 데이터셋이 막 공개가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스포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픈 소스 데이터셋 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있었어요. 그걸 좀 믹스해가지고 그건 다 잉글리시 데이터셋이거든요. 그걸 믹스를 해가지고 한 30만 개를 가지고 이제 리즈닝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파이4 모델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논 리즈닝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그걸로 투 페이지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좀 제너럴한 성능을 올려주고 한국어 성능을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리즈닝 성능을 올려줘서 나온 중간 모델을 GRPO 학습을 통해서 시켜주면 이제 리즈닝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DNA R1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팀장님한테 이제 한 이 정도만 3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한 3주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많이 좀 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생각은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저 리소스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딥시크 R1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 클러스터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GPU를 이제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다른 프로젝트도 막 진행 중이고 해서 저희가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API를 사용해야 됐고, 그래서 API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데 리즈닝 토큰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리니어하게 또 증가를 하고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리젝션 샘플링은 취소를 하고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하나의 컴플리션만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터링 뭐 클렌징을 좀 빡세게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방향성이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GRPO를 통해서 1차 GRPO를 통해서 나온 모델의 안정성이 좀 약간의 이슈가 있었어요. 너무나 이게 오버싱킹하고 그러니까 리즈닝 토큰이 너무 많이 생성되고 가끔은 막 인피니트 리즈닝 루프에 걸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리워드를 여러 가지를 추가해가지고 뭐 랭스 페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리워드를 추가해서 한 번 더 이제 강학습을 돌린 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DNA R1이라는 리즈닝 모델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좀 삽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33일 동안 200번의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중에 한 거의 80%는 삽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 다음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이때 이제 트레이닝 시작한 거죠. 이제 트레이닝 막 시작해서 한 3주면 될 줄 알았는데 3주 후에 나온 모델이 약간의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이제 약간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좀 약간 그렇죠. 약간 눈치가 보였겠죠. 그래서 더 빡세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됐고요. 거의 뭐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사용한 오픈 소스는 GRPO 학습할 때는 TRL을 사용했고요. 2월 초에는 약간의 이슈가 있긴 했지만 약간 메모리 이피션시 이슈가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냥 쓰면 되고. 그다음에 오픈 R1은 이제 GRPO를 학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데 이것도 2월 초에는 버그가 너무 많아서 학습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어떤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SFD 같은 경우는 그냥 라마 팩토리 많이 쓰이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파이톨치 기반이고요. 역시 파이톨치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공유드리고 싶은 메인은 이 5가지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니컬한 포인트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제 공유 가능하고 메이저한 부분만 정리를 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이제 제너럴 한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한글 딥식 아르노부터 신세사이즈된 한글 리스닝 데이터셋, 세 번째는 이제 토크나이저 수정한 거 안정성을 위해서, 네 번째는 오버싱킹 줄여지기 위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버싱킹이 항상 발생해요. 그다음에 5번째는 이제 한국어 답변을 위한 리워드 쉐이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리워드를 추가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저희는 답변하는 걸 원했거든요. 리즈닝도 한국어로 하고. 근데 가끔씩 영어로 자꾸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추가적인 리워드를 추가했다.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한글 제너럴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셋이고요. 이건 전에 이제 DNA 1.0 인스트럭트를 이제 개발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이고요.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매스, 사이언스, 히스토리, 인문학, 대학교 레벨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고 있고 플러스 KML, MML과 같은 객관식 질문과 해설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프롬프트를 생성할 때 매그파이 기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LLM을 통해서 질문 자체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성된 어떤 프롬프트랑 그리고 이제 크롤링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셋 신세사이즈 하는 거죠. 이때 사용된 티처 모델은 보통 라마 405B 혹은 뭐 클러드, 소넷 혹은 오픈 AI의 뭐 챗 GPT-4 그런 걸 많이 써요. 아니면 오원 미니 같은 거. 개인적으로는 클러드를 좋아하긴 해요. Q&A 쓰긴 했는데 Q&A는 이제 리스폰스의 한문이 자꾸 생성이 돼가지고 뭐 제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싫어한 건 아니고 진짜 기술력이 뛰어나긴 한데 그런 한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Q&A는 많이 쓰진 않았어요. Q&A 상당히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SFD를 해보면 한글 성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돼요. 파이4의 기본 성능은 이 정도인데 애프터 SFD 하면은 벤치마크 성능이 상당히 개선이 되죠. 하지만 영어 성능은 좀 떨어지게 돼요. 이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SFD 할 때는 SFD는 그냥 메모라이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레스폰스를 하라. 근데 오버피팅 되는 이슈가 있어요. 오버피팅이 되면은 기존 논리지를 이제 포게팅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에서 이제 저희가 GRPO를 돌리는데 강학습을 하는데 강학습할 때는 생성된 컴프리션이 엔트로피가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보장이 돼요. 다양한 어떤 컴프리션이 생성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학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오버피팅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SFT 할 때 정량적이든 정량적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언더피팅도 조심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인스트럭션 팔로잉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딥식 아론을 통해서 이제 생성된 한글 데이터셋인데 이 프롬프트 구성은 대부분 매스, 코드, 사이언스 문제들이고요. 프롬프트들은 여기서 프롬프트들은 오픈 소스 데이터셋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뉴머니언 매스, 코드 페럿에 있는 프롬프트를 썼고 그 외에도 이제 매그파이 기법을 이용해 생성한 여러 프롬프트들 썼어요. 근데 오픈 소스는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국어로 처음에는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꼭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GPT-4를 써도 그렇고 O1 뭐 미니를 써도 그렇고 꼭 에러가 발생해서 그냥 아예 그냥 번역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 트릭으로 그냥 해결했습니다. 데이터 구성을 보면 매스가 17%, 코드가 12%, 사이언스 제너럴이 70% 정도고요. 매스를 그렇게 많이 넣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또 오픈 데이터셋을 좀 믹싱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오픈 데이터셋은 거의 90%가 매스라서 이거 생성할 때는 매스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딥식 안으로부터 이제 데이터 생성할 때 이런 어떤 시스템 COT 시스템 프롬프트를 명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리즈닝 데이터셋을 생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습할 때는
파이4로 이제 SFT 할 때는 만약에 프롬프트가 영어일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를 주게 돼요. Please answer the given question in Korean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우리 이제 학습 목적이 한국어 리즈닝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예. 영어로 질문을 하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리즈닝 어떤 레스폰스를 학습하는 이런 형태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때 사용한 이제 COT 시스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고요. 이거는 요 논문에 나온 어떤 시스템 프롬프트를 좀 수정해서 사용을 했어요. 예,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리즈닝도 한국어로 해야 되고 이제 앤서도 한국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think in Korean, written in Korean 막 이런 걸 막 써놨어요. 이게 한 번만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써놔야지 잘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리즈닝 부분은 이제 think 태그 안에 생성이 돼야 되고 앤서는 앤서 태그 안에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예,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리즈닝 데이터셋을.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이제 토크나이저 수정한 부분, 채 템플릿이랑 예, 저희가 이제 think랑 answer 태그가 상당히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뒤에 어떤 캐릭터가 오냐에 따라서 스플릿되는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에 이제 think랑 answer 태그가 있을 텐데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think 양옆에 뭔가 어느 캐릭터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쪼개진 상태에서 학습되고 어떨 때는 온전한 상태에서 학습되고 중구난방으로 막 학습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모델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ink 양옆에 계획 문자가 있다. 이제 픽스 되기 전에 어떤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인코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계획 문자는 198 아이디로 매핑이 되고 think 계획 문자는 이거 3개로 이제 스플릿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쪼개진 상태로 학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리저브드 토큰들을 토크나이저에 다 추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add 토큰 해가지고 think answer answer. 그래서 이렇게 픽스한 후에 인코드를 해보면은 온전하게 이제 계획 문자는 198 그리고 think 태그는 이게 하나의 어떤 토큰 아이디로 매핑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어차피 리즈닝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항상 처음에는 싱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싱크를 강제하기 위해서 채 템플릿 제일 뒤쪽에 이제 싱크 태그 이걸 아예 박아뒀다. 이런 식으로 좀 안정성을 좀 개선을 시켰고요. 네 번째는 이 GRPO를 하면 할수록 항상 컴플리션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그걸 확인을 해보면 계속 리프렉션하고 백트래킹하고 리밸리데이션하고 막 계속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컴플리션이 증가하다 보면은 결국 맥스 토큰 리밋을 넘어가 버려가지고 애큐리시가 확 떨어지는 현상이 항상 발생했어요. 그리고 특히 파이4 같은 경우에는 맥스 토큰 리밋이 16K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금방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모더레이트 싱킹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워드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리워드를 너무 또 스트릭트하게 주면은 이게 언더 싱킹을 하는 현상이 또 발생해요. 질문을 하는데 답만 딸랑 내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릭트하게 해주면 안 되고요. 이게 LLM 이렇게 학습하면서 느끼는 게 뭐 사이언스 같지가 않아요. 약간 아트의 느낌이라서. 그래서 항상 뭐 좋게 말하면 아트고 나쁘게 말하면 거의 삽질이에요. 노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사인 리워드, 사실 이건 많이 쓰이는 리워드고요. 이걸 좀 수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일 경우는 특정 길이까지 정확한 생각을 유도하도록 그런 로직을 추가했고, 오답일 경우에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했고, 그다음에 앵그램 반복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특정 길이를 넘어가면 리니어하게 페널티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리워드도 추가를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스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게 막 시험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를 굳이 모델에 싱킹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1 더하기 1인데 막 토큰을 2,000개 생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필터링 해버렸고요. 그래서 학습을 시켰고요. 코사인 리워드 같은 요 논문을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대로 쓰진 않고 이걸 수정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로직을 보면은 사실 오픈 R1 그 오픈 소스에 리워드.python에 구현이 돼 있는데 좀 잘못 구현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픽스해서 썼어요.
개코사인 스케일 리워드가 있는데 이상하게 오픈하랑 코드에는 캐릭터 랭스를 쓰더라고요. 토큰 랭스를 안 쓰고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인자로 이제 토크나이저를 받아가지고 토큰 랭스를 쓰도록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이제 프리퍼드 랭스 모더레이트 싱킹 할 때는 모더레이트 싱킹이 어느 정도의 랭스가 모더레이트 싱킹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민 레이셔 리밋은 이제 언더 싱킹에 대한 정보 레이셔 정보 그래서 로직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 거고요. 만약에 정답일 경우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맞췄을 경우에는 요 함수를 타요. 요 함수를 타는데 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 그래서 만약에 모드레이트 싱킹의 랭스가 5000이라고 하면은 5000에서 리워드를 제일 많이 주는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디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수 함수 형태예요. 별거 없죠. 그다음에 else incorrect일 경우에는 논문량 똑같아요. 요걸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많은 생각을 유도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렸는데 너무 언더싱킹해. 그러면 페널티 더 많이 주는 거고 이제 그 컴플리션 랭스가 늘어나면 x축이 컴플리션 랭스고 y축이 리워드예요. 그걸 설명 안 드렸네. 좀 더 많은 생각을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맥스 랭스가 넘어가 버리면은 페널티를 더 주고 마이너스를 주고 그리고 너무 언더싱킹 한다 싶으면 마이너스 1을 주고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좀 수정을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항상 문제가 오버싱킹하는 거 잡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또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질문하면 항상 한국어로 답변하기를 기대했는데 가끔씩 영어로 답변하더라고요. 80%만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간단한 리워드예요. 코 랭귀지 컨시스턴시 리워드를 추가를 했고요. 로직을 보면 간단해요. 이 함수인데 이제 컴플리션에 대해서 이제 일단 클린 컨텐츠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랭귀지를 판단하는데 불필요한 어떤 스트링을 제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 앤서 태그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코드 블럭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레이텍스로 돼 있는 그 매스 블럭 제거해주고, 한 다음에 랭귀지 디텍트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그냥 이게 코리안인지 아니면 아닌지, 코리안일 경우에는 리워드 1로 주고 아닐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GRP 학습을 돌려보면 학습하면 할수록 리워드가 쫙 증가하죠. 그래서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질문하면 거의 99%는 한국어로 싱킹하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5가지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밸루에이션 해보면 전체적으로 뭐 리즈닝 매트릭이랑 이제 제너럴 매트릭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 해보면 실사비 치고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뭐 1등 아니면 이득이고 파란색으로 한 거는 뒤에서 1등 아니면 이득인데 이제 코딩 성능이 낮은 이유는 파이4 자체가 코딩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이 코딩 베리파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려면 1, 2주 더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딜레이를 좀 많이 시켰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한 1, 2주 더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간 좀 팀장님 오셔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공개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계속 학습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이제 향상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14비보다 높고 32에 준하는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건 공정하지 않은데 제가 엑사운을 굳이 넣은 이유는 엑사운 리즈닝 모델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엑사운 DB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엔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넣은 건데 이 엑사운 인스트럭터랑 비교를 한 이유는 그만큼 제가 엑사운 너무 좋아하고 리스펙트 하기 때문에 넣은 것뿐이에요. 상당히 좋은 모델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모델이고 저 LLM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일 처음 본 게 엑사운 테크니컬 리포트 보고 뭐 QN이라든지 라마 이런 걸로 공부를 했거든요. 상당히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모델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엑사운 넣은 것뿐이고 이때 당시엔 또 QWQ32B가 공개되기 전이에요. 프리뷰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프리뷰랑 비교를 한 거고 그래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넌 커머셜 라이센스긴 한데 간단한 협의 절차를 거치면 뭐 상업적으로 이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생각 있으면 홈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진짜 AI 키인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나온 논문 보면 죄다 다 강화학습 논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한번 해보니까 GRPO가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GRPO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리트레이닝 SFT가 잘 돼야지 되는 거지.
GRPO만으로는 이제 뭐 AGI 갈 수 없어요. 턱택도 없어요, 사실.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프리트레이닝 SFT가 진짜 중요하다. 근데 SFT가 GRPO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두 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GRPO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학습시키고자 하는 폴리시 모델이 있고 그 이제 쿼리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프롬프트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템퍼레처를 확 높여가지고 여러 개 이제 컴플리션을 만들어줘요. G개의. 예. 이때 이 컴플리션에 대한 다양성이 없으면 학습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리션이 학습 다양성이 높이기 위해서 엔트로피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SFT 할 때 오버피팅 너무 되면 안 되고 잘 시켜줘야 돼요. 아무튼 앞 과정을. 그래서 이제 컴플리션이 생성이 되고 룰 베이스 리워드를 통해서 각각에 대해 스코링을 하고 그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어드밴티지 스코어를 구하고 이피션트하게 이제 그룹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 스코어가 맥시마이드 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컨스트레인은 이제 폴리시 모델이랑 레퍼런스 모델이 멀리 떨어지지 않게끔 컨스트레인 주는 거예요. 예, 스테이빌리티를 위해서 이런 컨스트레인이 존재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 요쪽 부분이죠. 요쪽 부분. 어드밴티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컴플리션이 생성된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거고, 요 클립 부분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딥식 R1이라든지 딥식 매스에서 저거는 이제 파이 세타랑 파이 세타 올드는 동일하게끔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디폴트 뮤 값이 1이라서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KL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어프로키메이션 해서 구하고 어드밴티지 스코어는 단순히 노멀라이제이션 해준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PPO랑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룰 베이스 리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슈도 코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는 딥식 매스 노드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뮤 값을 1로 해서 학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파이 세타 올드랑 파이 세타가 같아요. 그래서 아까 클립 부분은 신경 안 써줘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파이토시로 다 구현이 됐겠죠. 근데 파이토시를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면은 오브젝트 펑션이 이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인풋을 받으면 이제 로짓을 구할 수 있죠. 그 로짓을 로그 소프트맥스 해서 로그 프로버비티 토큰 레벨에서 로그 프로버비티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KL 다이버전스는 아까 요 수식 있잖아요. 요 수식 그대로 이제 한 거죠. 계산한 거고, 로그 프로버빌리티에 이제 익스포넨셜 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KL 구한 거고, 그다음에 로스는 아까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로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저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들어간 거고, 아까 제가 중요한 수식이라고 한 거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 디테치한 이유는 백프롭이 이제 분모로만 가기 위해서, 분모가 분자로만. 그래서 분모 부분은 디테치를 했어요. 분모 부분은 그레디언트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그레디언트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백프롭이 이쪽으로 파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분모 부분은 디테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로스를 구하고 이제 KL 다이버전스 컨스트레인을 더해주고, 마지막에 이쪽 제일 마지막 코드 이제 샘플 레벨에서 에버리징 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혁신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 정도는 권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 예찬론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심지어 안드레 케페시도 이런 트윗을 남겼었죠. 이제 넘버 1이 디스틸레이션, 2가 강화학습인데 2 is significantly more powerful, 2 is what surprised you, 이세돌 얘기도 나와요. 2 is AlphaGo beats 이세돌. 그리고 2 is aha moment when DeepSeek discovered that it works well to re-evaluate your assumptions backtrack. 아무튼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강화학습이 워낙 중요하긴 한데, 강화학습을 잘 시키려면 앞단의 프리트레이닝, 최대한 많은 논리를 일단 메모라이제이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적당히 SFT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든지 어떤 다이버시티가 좀 증가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줘야지 이제 이 강화학습이 효과가 있다. 강화학습의 장점은 이런 학습을 했을 때
약간 제너라이제이션 능력을 상당히 키워줘요. 예. 아까 학습 그 다이어그램 봤을 때도 다양한 어떤 컴플리션을 생성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어떤 제너라이제이션 능력 키워준다. 그렇기 때문에 또 OOD 문제를 잘 풀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FD가 이 강화학습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이제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오픈한 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이제 GWQ 32가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엑사원 딥 32가 또 공개가 됐어요. 좀 빨리 하기 잘했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14비로 할지 30비로 할지. 14비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얘네들이 이제 벤치마크 쌓는 건 소타급이고요. 그러니까 딥식 아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제너럴한 성능은 딥식 아론이 더 좋겠죠. 파라미터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벤치마크 상으로는 거의 소타급이다. 근데 학습 반복론은 거의 비슷해요. QWQ만 보더라도 투 페이지 리인포스먼트 러닝 하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매스랑 코딩 테스트를 가지고 애큐리시 베리파이어를 학습을 시키고요. 아마 GRP로 했겠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제너럴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얘네들은 제너럴 리오드 모델을 따로 썼어요. 그리고 룰 베이스 베리파이어로 또 학습을 시키고요. 엑사원 딥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제 컨티뉴얼 러닝, 그다음에 SFT를 해주고, 그다음에 심퍼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했어요. 엑사원 같은 경우 아마 GRPO로 학습을 했겠죠. 매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 비슷한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 데이터셋이라든지 아니면 강화학습 어떤 리오드 로직의 어떤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 스텝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딩 성능이 다소 낮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제너럴 퍼포먼스를 또 높여야 되는 그런 학습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이펙티브한 어떤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찾는 그런 리서치. 요즘에 논문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스텝 와이즈 리워드 모델을 따로 쓴다든지, 아니면 바이댄스에서 나온 DAPU 알고리즘도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고 있어요. 이건 GRPO를 좀 약간 수정된, GRPO를 좀 수정한 그런 로직 알고리즘인데 아주 괜찮아 보여요. 그 외에도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가정들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리서치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오토 레그레시브한 어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진짜 AGI로 가기 위한 옵티멀한 어떤 아키텍처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뭐 디퓨전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저희는 이제 MOE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리서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퀄리파이드된 데이터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크롤링이라든지 이제 신세사이즈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멀티모덜 카페빌리티, 예를 들어서 이미지 스피치, 비디오 쪽에도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이제 더 나아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도메인을 확장할 필요도 있겠죠. 메디칼 쪽은 저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언티픽이라든지 로보틱스 쪽으로 도메인을 확장해서 좀 더 기여를 하려고 리서치를 진행 중입니다. 좀 아쉬운 게 항상 키플레이가 되지 못해요, 한국이. 그래서 항상 중국이라든지 미국 뒤쫓아가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다음 넥스트 브레이크트루 알고리즘은 꼭 한국에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사를 떠나서 어떤 이런 커뮤니티가 아주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걸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어 기반의 LLM 모델 개발 관련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뤄주셨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딱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저 전에 발표 들었을 때 서울대 신호 처리하는 연구실에서 LLM 쓰는 학생인데요. 계속 발표 들으면서 DAPO를 왜 안 할까, DAPO를 왜 안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알려주셨더라고요. 저게 제가 알고 있는 Distributional Actor Preference 그거 맞나요? 5일 전에 나온 거 맞나요? 아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거 지금 저희가 회사라기보다는 네, 학교에서 4일 전부터 그냥 갖다가 써서 돌리고만 있는데 저희
이게 오픈 소스로 공개가 안 됐을 텐데. 아직. 알고리즘은 그냥 따서 쓰고 있어요. 그게 하이브리드 플로우 위에서 올라가는 건데 벨이라는 프레임워크 위에서 DAP 알고리즘을 쓴다 해가지고 저희 그냥 머리 써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시잖아요. 어떻게 구현을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진행 상황 같은 거요. 진행상이요. 이거를 이제 이 논문을 자세히 읽고 상당히 이거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케일 다이버전스를 뭐 제거하고 여러 가지 스텝들 있잖아요. 그걸 아직 구현은 안 했어요. 사실 그걸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구현을 해봐야겠다라고 거기까지 진행한 거지. 저희 구현을 하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예. 조만간 뭔가 결과가 나오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